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인 법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죠. 법으로 정한 이자율, 즉 법정 최고금리는 20%입니다. 100만 원을 빌리면 연간 이자가 최대 2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려 5,000%의 폭리를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승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인천에서 최대 연 5,000%의 이자를 받아챙긴 불법 대부업체들이 붙잡혔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싶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들은 이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하는 이런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아니라 무등록 업체들입니다. 인천에서만 무려 57곳의 불법 대부업체가 지금 적발이 됐는데요. 특히 한 업체의 경우에는 총 3,600명을 대상으로 7천여회에 걸쳐 약 150억 원 상당을 뜯어낸 그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법정 최고 이율이 20%인데 여기서 250배에 달하는 연 5,000%의 이제 이자를 적용해 폭리를 취한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연 5,000%가 어느 정도냐면요.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하면 1년 뒤에는 이자로만 5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 일주일 뒤에 갚는다고 하면 원금 100만 원에 이자 100만 원까지 해서 총 2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건데요. 결국 일주일마다 원금만큼 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네, 법정 최고 이율의 250배. 말 그대로 정말 살인적인 이자율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이런 범행이 가능해졌을까요? 예, 이들은 인터넷 광고나 SNS에 대출 광고를 낸 후에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주범인 20대 A씨가 고향 선후배 등 이 지인을 모집해 콜팀, 출동팀, 면담팀, 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계획했고요. 그 과정에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또 조직원들끼리는 가명을 사용하는 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계속해서 피해오는 아주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특히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네가 죽을 때까지 괴롭혀주겠다라면서 이제 협박을 일삼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돈을 빌려줄 때 미리 받아둔 또 개인정보와 사진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까지 언급하며 또 폭언과 또 협박까지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은 이 일당 중에서 A씨 등 주범 3명을 일단 구속을 했고 15명을 이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요한 게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입니다. 먼저 이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해 이자를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위반이 성립이 되고요. 여기에 경찰은 추가로 이들 일당을 범죄단체로 보고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대를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이전에 전세 사기 일당과 또 보이스피싱 일당에서도 이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 불법 대부업체까지 이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폭리의 협박까지 이 피해자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 같은데 불법 사금융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 건가요? 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이 관련 신고와 상담 건수를 보면 4만 7천여 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불법 대부업체와 관련된 피해 신고가 무려 만여 건 정도 되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4% 정도 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주요 신고 내용을 보면은 무등록 업체와 관련된 신고, 그리고 또 최고 금리 초과, 그리고 불법 채권 추심 행위, 이런 거 등등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큰 문제인 게 바로 불법 채권 추심인데요. 과거에는 폭언, 폭행으로 고리의 이자를 뜯어내는 수법이 줄을 잃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게 성착취 범죄까지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미리 받아둔 사진을 음란물이나 성매매 전단지에 합성을 해서 이를 주변 사람이나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아예 돈을 빌려줄 때 이 나체 사진을 미리 받아뒀다가 돈을 갚지 않으면 또 가족이나 회사에 이를 뿌리겠다라고 또 협박하는 식의 아주 악질적인 범죄 형태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피해자들이 대부분 이 경제적 취약 계층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참 심각한데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불법 사금융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이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 보통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케이스를 보면 당장 돈은 급하지만 이 제도권 금융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이런 경제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대부업체도 외부에서 돈을 빌려와서 이를 다시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고금리 기조로 인해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가 높아지는
즉 조달 비용이 증가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또 장기간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 연체율까지 높아지면서 대부업체들이 이제 합법적인 대부업체들이 뭐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자격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이 대부업체들이 대출에 소극적으로 변화하면서 이 틈을 바로 불법 대부업체들, 그러니까 무등록 대부업체들이 파고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한 피해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겁니다. 결국 이 서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한 중대 범죄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금융당국을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더 이상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게끔 확실한 대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